자,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사실 제 아내가 이 교재로 3주 만에 상당히 높은 민법의 고득점을 받고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위패스! 민법의 김묘엽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정리하고 얼마만큼 기출문제를 소화해내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고득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공인중개사 시험의 마무리를 정리할 교재와 그 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교재 이름은 위패스 공인중개사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14년도 기출과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어 있고요.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 교재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집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기출문제만 쫘르륵 나와 있고 요약정리는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약정리하고 기출문제가 안 맞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설 부분 또는 판례 분류해가지고 각각 테마별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밑에 기출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 동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라는 그 문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14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설해서, 물론 안 나올 것 같은 시험 문제는 정말 뺐고요. 그 뺀 문제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OX로 분설을 했는데 A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1번,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은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 정리된 내용의 순서대로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기출지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모든 기출지문이 회차를 씁니다. 회차. 연도가 아니라 회차를 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시험 문제가 몇 년도의 시험에 나온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14년도 기출인데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회차를 쓰면 그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를 연도로 표시했습니다. 20년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회차가 궁금하시다면 이 연도에다가 11을 더하시면 회차가 나옵니다. 자, 20년도 공인중개사 문제는 11을 더하시면 31회차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19년도 중개입니다. 11을 더하면 30회차 문제죠. 자, 여러분 30회차, 33회차 이런 거보다는 20년도 중개사 시험, 19년도 중개사 시험. 자, 최근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기출문제는 회차가 아니라 연도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볼까요?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 판례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마찬가지로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요. 자, 09년도 중개사, 09년도 중개사, 13년도 중개사, 그 다음에 10년도 중개사입니다.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공부하실 때에는 조금 힘을 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험 문제는 옛날형이구나 라고 감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는 각각 OX로 분설이 되어 있으면서 그 분설된 내용의 정답을 그 밑에 달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이다. 1번 지문의 정답. 자, 2번 지문으로 내려갔다. 그럼 슬래시 하면서 2번 지문의 정답 2개. 자, 3번 지문의 정답 슬래시 해놓고 정답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교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유사한 문제들을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한 개의 기출문제만 내놓는 게 아니라 유사한 지문을 전부 다 정리해놨죠. 예를 들어서 자,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1번을 보시면 자, 15년 중개사 말고 19년 중개사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데, 자,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데
보험사고를 가장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부정취득이라는 단어로 보험사고 가장을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에 냈습니다. 바로 기존의 유사한 문제까지 전부 빠짐없이 정리를 해서 어떻게 문구를 살짝 바꾸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더 볼게요.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이었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22년도 중개사 문제를 보시면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 위에랑 똑같은데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말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무효다 이렇게 들어왔죠. 아,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문제까지 전부 다 붙여놔서 유사한 문제까지 변형된 문제까지 전부 다 정리하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다음으로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또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례 문제까지 전부 빠짐없이 시험 문제로 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0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요거는 여러분 순수하게 이론형 문제입니다. 이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을 보시게 되면 이건 순수한 이론 문제가 아니라 사례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례가 어떤 이론이 어떤 사례로 출제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자, 선의의 제3자가 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당연히 유효를 주장할 게 아니라 그건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의의 제3자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유효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죄를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매도를 했고, 자, 갑이 을에게 팔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병. 여러분,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매매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란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효란 얘기죠. 자, 무효일 때에는 자, 선의의 제3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의의 정은 유효를 주장해야 됩니까? 그건 무효니까 무효라고 주장해야 됩니까? 유효를 주장할 게 아니라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겠네요. 위에 나와 있는 이론 내용이 똑같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근데 그것을 사례형으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론 정리 후에 바로 사례를 풀어서 사례까지 완벽하게 섭렵하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쓸데없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론 정리한 다음에 밑줄을 그어드릴 테니 그 밑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하시면 나머지 쓸데없는 문구들을 쳐내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시게 됩니다. 자, 되셨죠? 근데 이런 내용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요약서 옆에다가 막 써가면서 판서를 하죠. 그것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요 교재죠. 이 교재는 위패스 마이민법 총칙 판서 노트라고요. 요것도 전자책으로 밀리의 서재에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필기를 할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내용을 따라오시면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다 라고 한다면 그 의사표시는 의사를 가지고 외부로 표시하는 내용이고 요게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그 동기나 계기를 뭐라고 한다? 동기라고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자, 그래서 의사표시 전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동기가 있고 그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닙니다. 동기는 그 자체로 의사표시를 만들어야 된 계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기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법률행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판서노트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업이 되느냐? 판서노트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약서로 이론에 어떻게 표시할지를 밑줄을 그으시면서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시험으로 출제되었는지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업 준비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남은 기간 공인중개사 민법 확실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단권화 작업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시험에 합격하는 그 날까지 위패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